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 MC 강민정입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요즘 1인 미디어나 SNS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압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네, 전세준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1인 미디어나 SNS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유튜브 영상 요새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 영상 내용을 캡처해서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것,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동영상의 캡처 화면도 이제 사진과 같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인의 창작물의 일부로 볼 수 있어서 그것도 이제 저작권법상의 보호받는 창작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내 거로 마치 내 거인 거냐 아니면 남이 만든 거는 인정을 하는데 내가 이걸 활용해서 다른 걸 만들려면 사실은 허락을 받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영상이 문제가 아닌 사진 캡처본을 예, 퍼달라도 맞습니다. 안 네, 된다. 맞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방송사에서 만든 드라마 같은 경우 굉장히 뭐 유명한 드라마들 많잖아요. 네. 인기 연예인들도 나오고 뭐 초상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인기 연예인들이 나와서 입고 있는 의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진을 찍어서 자기가 카피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의상을. 그래서 뭐 누구누구 스타일, 무슨 맞아요, 드라마에 맞아요. 뭐 나온 스타일 그런 거 이런 식으로 많아요. 해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그 캡처 화면을 사용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자기가 그 영상에 대한 어떤 감상평을 쓰면서 뭔가 좀 이해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그 정도 수준은 좀 괜찮아요. 예, 그 예외 조항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되는 경우에. 뭔가 그것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안 걸릴 수 있는데 가능성이 매우 드라마 높죠. 네. 대사를 정리한다든지 드라마 본 후기를 적는다든지. 네, 근데 대사를 정리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건 또 대본이라서. 대본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함부로 올리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세분화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유튜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저도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거든요. 네, 저도 좀 뛰어들었습니다. 산업혁명시대에 아닙니다. 네. 발맞. 좀 많이 늦으신 것 같은데. 아니, 끝물이라고 해서 네.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네. 제가 이제 이것저것 영상을 올리고 하려다 보니까 예. 저도 좀 저작권에 걸리는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제가 하려는 콘텐츠는 사실 책을 읽어드리는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그 책을 읽어드리는 게 전에 말했던 뭐 카톡에 소설 같은 걸 찍어서 올리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사실 남이 쓴 책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서 녹음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100% 문제가 되죠. 오디오북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예 오디오북을 뭐 출판사에서 그냥 기획을 해서 아예 작성을 하는 게 있듯이 네. 우리가 그냥 내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야 라고 해서 몇 구절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을 읽지 않고 듣기만 해도 그 책을 사서 보지 않아도 되는 일부만 녹음했습니다. 일부만 녹음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부라는 게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애매하잖아요. 네. 애매하면 하지 마라. 애매하면 하지 마라. 왜냐하면 애매하면 실제 판례도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법원에 가야 되거든요. 그럼 법원에 가면 변호사들이야 뭐 찬반 의견을 줄 수 있겠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변호사도 있을 거고 아니라는 변호사도 있을 건데 그 둘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겠죠, 변호사들이. 침해라고 보는 변호사와 침해가 아니라는 변호사. 그럼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판사의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인데 그렇게 송사에 휘말릴 것까지는 없으니 유튜브 접겠습니다. 네, 유튜브 접으실 건 아니고 본인의 컨텐츠를 만드시면 됩니다. 어렵네요. 이 네. 유튜브 BJ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직업 쉽지가 같아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부분 유튜버들이 2차적 저작물, 그러니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법상에. 그게 뭐냐 하면 원래 저작물, 원본 저작물이 있고요. 그거를 변형, 편집, 뭐 각색, 뭐 영상 제작 이런 뭐 기타의 방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소설을 내지는 뭐 웹툰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소설이나 웹툰이라는 것이 원 저작물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영화화하거나 드라마화하면 그것이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소설가나 원래 웹툰 작가들은 자기가 자기 웹툰이나 소설을 영화화하거나 드라마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본인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웹툰 작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새롭게 만든 영화나 뭐 드라마의 경우에 그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냐는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웹툰 작가는 누구 마음대로 드라마를 만들었어 이렇게 하겠죠. 네. 근데 드라마 작가는 야 웹툰하고 웹툰을 기반으로 만든 건 맞지만 드라마는 배우도 나오지 뭐 완전 내용이 다르잖아요. 동영상으로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건 내 거야 라는 분쟁이 있는데 법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 드라마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갖도록 되어 있을까요? 50%죠? 50%? 예, 둘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되죠? 그래도 드라마 쓴 사람 것 아닐까요? 아닌가? 예, 맞습니다. 맞아요? 드라마 오. 제작자가 저작권을 가져요. 그러면 남의 거 원작자 베껴서 소설이든 뭐든 베껴갖고 내가 만들어도 되겠네, 동영상으로 재밌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원 저작자한테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의 허락을 받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허락을 받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의무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작권 자체는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그분한테 귀속되도록 소유가 그렇군요.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허락을 받지 않고 내 걸로 드라마화를 했을 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질문 많이 하시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타인이 업로드한 영상물을 제가 사용해도 되는지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그리고 그 영상물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서류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메일로 좀 간편하게 동의만 얻어도 되는지 여쭤보셨어요. 네. 우선 원칙적으로 그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남이 만든 거면 일단 남의 거 쓰려면 허락 받는 게 그럼요. 원칙이다. 네. 근데 아주 법상 예외적으로 되어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그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동의를 받아라. 그러면 지금 주신 질문은 동의를 받는데 그냥 전화 연결이 돼서 저 이거 써도 될까요? 예, 마음대로 하세요. 이 정도로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꼭 문서적으로 이렇게 법률 용어를 어렵게 써가면서 무슨 건 해서 뭐 이용 허락 범위가 어떻고 이런 걸 반드시 다 써야만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원칙적으로 계약이라는 게요. 구두를 해도 계약이 돼요. 그러니까 구두 계약. 법률에 반드시 서면으로만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로도 다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동의 받았으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로 동의를 받고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동의를 해주신 분이 내가 언제 그렇게 쓰라고 했어? 라고 했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해했던 것이 달랐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면에다가 내가 이 저작물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까지 쓰는데 허락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 동의서를 받으시는 게 안전하기는 하죠. 그러면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그 저작권이 발생하는 시점, 그러니까 영상을 올림과 동시에 저한테 저작권이 오는 건가요? 올림과 동시에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그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PC상이든 뭐 어떤 모바일상이 모바일로 만들 수 있나 모르겠는데, 만들 수 있겠죠. 만들 수 있어요. 펜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은 발생을 해요. 가령 우리가 뭐 지식재산권이다, 뭐 지적재산권이다 해서 총 5가지 카테고리를 나누거든요. 크게. 그럼 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그 다음에 저작권이에요. 근데 저작권을 제외하는 그 나머지들은 등록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그 권리로서의 효력이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저작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작권 등록제도도 있던데 그거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작권 등록제도는 내가 저작자이다, 내가 창작자라는 거를 입증하기에 좀 편리한 어떤 수단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작권위원회에 이제 등록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로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예. 만든 시점에 발생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게임 BJ께서 해주신 질문인데 자, 제가 게임을 하는 화면을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해서 방송을 하거나 이 방송한 동영상을 다시 SNS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내용인 그쵸? 것 같아요.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각종 그런 그 실시간 방송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게임 거기 BJ 굉장히 엄청 많죠. 자신이 게임을 하는 거를 뭐 잘 하시는 분도 올리시는데 못 못하는 하시는 분도 분들도. 올리는데 그런 혼자 대로 하시는 재밌어요. 모습이 너무 재밌게 하시는 네. 거예요. 너무 못하는데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처럼.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기는 해요. 근데 게임 회사가 아직까지 문제 제기를 크게 하고 있지 않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그 게임 자체를 전송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 게임의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다 저작권이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거를 게임 BJ가 자기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게임 방송물이 되니까, 예, 게임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게임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뭐 홍보 목적도 크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면 그 게임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서 권리자로서 보호를 받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 게임 이용 약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본 게임은 가정이나 뭐 PC방 뭐 이런 데서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촬영을 해서 뭐 방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다면 나중에 그 부분에 그 이용 약관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네, 게임 방송은 어쨌든 게임 회사가 문제를 삼으려면 충분히 삼을 수 있지만 홍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방치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초보 BJ분들은 이 저작권을 잘 이해하시고 유튜브든 뭐 동영상 플랫폼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으로 저도 이렇게 함부로 모른 채로 뛰어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세준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